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상민에 함께해달라 간곡히 부탁. 이상민 상당 부분 의기투합 숙고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국민의힘에 합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식당에서 이 의원과 1시간가량 1대1로 오찬 회동을 했다. 국민의힘 입당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제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숙고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상당 부분 한 위원장님과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 저도 절로 힘도 생기고 기성 정치인으로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한 위원장의 정치적 비전이나 철학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만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다. 제가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잘 바로잡히고 한 위원장의 목표와 비전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정답을 찾겠다는 말은 진짜 정치권에 주는 큰 울림이다. 지금 양극단인데 민주당이 진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이 보수 우파지만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이다. 그렇게 진보적이어서 노조를 탄압을 하고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해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고 이태원 오송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차디찬 거리로 내몰고 사기당한 사람들에게는 왜 나라가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냐라는 논리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이게 진보적인 정당입니까? 이상민 의원은 저는 제가 연세 있으신 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 노욕입니다.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하세요. 본인이 바라던 바 아닙니까?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소신과 가치, 철학 그런 걸 따지면서 정치를 했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엄연히 지향하는 정책적인 노선이 다릅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보수 진보가 있겠냐마는 기업이나 부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다릅니다. 그리고 외교 전략도 다릅니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나를 더 대우해주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논리 같은데 정치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번에 또 배지를 단다? 정말 끔찍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민심 물타기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언급을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도 동의를 했죠. 제2부속실 설치.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그런 존재니까 의미가 없지만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다수가 동의를 안 하죠. 공약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왜 이 공약을 만든 겁니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비판이 본물 터지듯 터지니까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해놓고서는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커졌는데 이 의혹이나 비판들이 하필 이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추진된 마당에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 도대체 저희가 뭡니까?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김건희 여사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가는 행사마다 김건희 여사 개인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 혈세를 써놓고서 제2부속실이 결국에는 영부인 보좌기구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욕먹는 거 더 힘을 실어주자 그겁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뭔가 논평을 내고 메시지를 낼 총알바지를 내세우는 겁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수신 제가가 안 되면 치국평천하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해버리겠다. 협박 전화 60대 체포를 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112 상황실에 협박 전화를 한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 어제 오후 5시쯤에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서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경찰이 결국에
체포를 했습니다. CCTV 등을 이렇게 추적을 한 것 같아요. 뭐 체포는 잘했습니다. 이게 협박에서 그칠지 아니면 이번 일처럼 진짜로 실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단순 협박으로도 구속이 안 돼요. 이 정도로는 구속이 안 되고 지금 협박도 따지고 보면 당사자에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되기가 좀 힘들고 결국에는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될 건데 구속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앞으로 장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돌아야 될 건데 경호를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미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뭐든지 간에 전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모방 범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이 이 사람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풀어주자 이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구에 오면 이재명을 작업을 해버리겠다.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내가 표 몰아줄게. 대놓고 편애한 노인 회장.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맥브리핑이라고 해서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자, 대한노인회 회장을 직접 찾아갔죠. 한동훈 위원장.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 오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사람을 바로 해촉을 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확실히 이렇게 느꼈다. 근데 당시에 저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비판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젊은 세대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노년층들과 젊은 세대가 똑같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본인의 아들 얘기를. 근데 민경호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르신들 나이 드셨으면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오래 살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얘기가 어떻게 무게가 같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가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당사자가 직접 가서 사과를 한 것과 당사자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비대위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까? 저는 대한노인회 회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은 달라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혁신위원장을 갈아치우는 거는 비대위원 해촉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민경호 비대위원은 본인이 물러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엄청난 막말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안고 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회장님. 60대 이상 67%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노인표 때문에 당선이 된 거다. 내가 광주표를 몰아주겠다. 대한노인회가 연간 10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죠. 그리고 올해는 12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활동을 하거나 편향적인 시민단체들 전부 국고보조금 환수로 아주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그렇다면 대한노인회는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편향적으로 표를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문제 안 되는 겁니까? 힘이 있는 단체가 표를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치 진영에 편향적으로 가세를 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이익 집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집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밤 되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